권영철 기자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김무성 의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쨌건 김무성 의원이 최근 행보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광폭 행보. 광폭 행보예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좌충우돌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김무성 의원이 왜 그러는지 그 속사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최근의 행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쓴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일단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사실은 기자회견 취임 후 처음 한 건데 이게 사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쓴소리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통 논란이 확산되는 거예요.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제 지난 8일이죠. 그제 저녁에 새누리당 고문단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는데 여기서 대야당 소통을 좀 강화해달라. 언론 담당 특임 장관을 좀 뒀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까지 나왔고요. 어제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장막 속 측근들의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상당히 강도 높죠. 어제 이게 파장이 컸어요. 예, 그리고 민주화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의 김덕용 상임공동대표는 청와대가 화성으로 이사를 가서 국민과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여기 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얘기했죠. 예, 화성 얘기. 이것도 셌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불통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자는 건 사실 소통하자는 거고 네. 거기다가 사실은 기자들한테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소통을 해보자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불통 논란이 더 커진 거죠? 그 불통 논란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인데요. 소통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말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예. 이제 그동안 불법으로 막 그 때를 쓰면 적당히 이렇게 받아들이곤 했는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하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왜 자랑손 불통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기 위한 불통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하고 막 괴를 같이 하는 언급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정현 홍보수석이 자기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인식을 대변한 것임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이라는 게 현장에서 참 찍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전에 다 준비된 그렇죠. 짜고 치는 고스톱 논란이 일면서 오히려 불통 논란이 더 심화됐다.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걸 다 알아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까지 불통 비판에 가세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김무성 의원이 KNN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소통이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앵커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당 주장이 옳다. 김 의원은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주는 모습이 우리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무언가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거기다가 그런데 이제 김 의원이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비판한 이재호 의원을 강하게 또 비판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들어줘야 된다란 말 한 다음 날인 거죠.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건 그제였고 어제 얘기한 거니까 이제 이재호 의원이 당 중진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이 블랙홀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반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재호 의원이 국민들의 75%가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응답을 하는데 공약하고 왜 안 하냐는 쓴소리를 한 거거든요. 했어요. 이거를 또 정면으로 비판을 했어요. 지금은 경제 회복에 주력해 한다는 박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루는 비판했다가 하루는 또 박 대통령을 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런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행보가 상당히 폭이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언급을 하자면은 작년 9월에는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을 만들어서 친일 논란을 빚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행보를 이어갔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연말에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니까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 정치력을 또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무성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무성 의원이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면서까지 사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요새 쓴소리 통 안 나왔는데 쓴소리 하면서까지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 걸 사실 정치인들 행동 중에 의미 없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다 고려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와요. 그런 점이 있죠. 어쨌건 김무성 의원의 이런 광폭 행보가 일단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는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측근들은
김 의원의 평소 소신이고 정치관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예. 박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은 김무성 의원의 정치관이고 소신이다. 정치적인 의도나 복선을 깔고 한 것이 아니고 본능적인 소신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정치평론가들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친박대 비박의 구도가 만들어질 것을 예상해서 비박의 리더로 자리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양동 작전이라는 의미를 했는데 민컨설팅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은 예. 계산이 됐거나 복선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고 또 보신 분도 계셨네요. 자신의 입장을 그리낌 없이 밝히는 평소의 정치 스타일들 한 것이다 아닌가 그렇게 본다. 윤 센터장이 여권 내 주류와 비주류를 아우르는 인물로서의 이미지 그런 역할을 하려는 의도는 있겠지만은 치밀한 계산을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예. 권영철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인 의도나 복선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본인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건 안 했건 받아들이는 쪽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아하. 정치인의 행보가 정치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예. 본인의 소신도 맞고 예.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당권을 향한 왜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이 주목을 받냐면은 20대 총선의 공천권을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당권 쥐는 사람이 대표되는 사람이. 그래서 김무성 의원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 오늘은 정치판 분석해 주셨습니다. 권영철 기자의 와이뉴스 수고하셨습니다. 네.